오늘 동영상 강의에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소비세 효과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세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소비세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정의됩니다. 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종량 소비세와 종가 소비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제 형태가 다른 두 가지 소비세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종량세는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생산물의 개별 단위마다 부과되는 특정액의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마다 부과되는 $2의 세금이 그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가세는 생산물 판매 가격에 대해 특정된 백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량 기준 소비세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마다 부과되는 50% 세금은 종가세로 간주합니다. 종가세는 종량 소비세와 다르게 항상 동일한 달러 금액이 아니라 판매 가격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종량세가 담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담배 한 갑마다 $2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담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담배 수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가 우하향 경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은 물론 우상향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다면 담배 균형 가격은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판매된 담배의 균형량은 3만 갑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판매되는 담배 한 갑마다 $2의 세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환기해보면 어떤 재화의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을 대변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궁극적으로 담배 생산자들이 내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담배 제공에 따른 한계 비용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2의 세금 효과를 한계 비용 곡선의 상향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담배 한 갑당 $2를 과세한다는 것은 담배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담배 한 갑마다 $2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담배 시장에 미칠 이러한 과세의 영향은 담배의 한계 비용 증가나 담배의 공급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금이 $2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이 $2만큼 상향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점들을 연결하면 새로운 담배 공급 곡선을 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담배에 붙는 세금 때문에 담배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담배의 한계 비용이 개별 수량마다 $2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원래 공급 곡선과 새로운 공급 곡선 사이의 수직거리는 세금의 실제 액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세금 포함 공급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담뱃값마다 부과된 $2 세금이 담배의 균형량과 균형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 $2 세금의 대부분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중 어느 쪽이 조세 부담의 대부분을 부담할지는 $2 세금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2 세금이 담배 수요량과 담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언뜻 보기에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2의 세금이 담배의 소비자 가격 $2 인상으로 나타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표를 살펴보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과세는 담배 수요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담배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담배 가격이 $2의 세금만큼 상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새로운 균형 가격은 이 그래프에서 $6에서 $7 사이인데 반해 원래 균형 가격은 $5입니다. 여러분은 $2의 세금으로 인해 담배 가격이 $7로 상승할 거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담배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과 수요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담배 가격이 통째로 $2의 세금만큼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담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전 비탄력적 수요라서 소비자들이 담배 가격의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담배 생산자들이 가격을 담뱃값마다 그냥 $2씩 올린다고 해도 담배 수요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담배에 대한 수요는 명백하게 우하향입니다. 따라서 담배 가격 변화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반응합니다. 생산자들이 만약 담배 가격을 통째로 $2 인상하게 된다면 수요량이 너무 감소해서 담배 생산자들이 공연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여기서 보듯이 1.20달러 정도만 가격을 올립니다. 반면에 여전히 세금으로 나가야 할 80센트는 생산자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자들이 결국 담배 가격을 약 4.20달러로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새로운 균형 가격은 6.20달러로 결국에 생산자 몫이 될 생산자 가격 4.20달러보다 2달러 웃도는 액수입니다. 그리하여 소비자 가격 6.20달러에서 세금 2달러를 빼면 담배 생산자가 챙기는 생산자 가격이 드러납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올랐지만 2달러 통째 인상이 아니며 2달러 세금 중의 일부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자 가격은 원래 균형 가격에서 세금 2달러 중 일부만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담합니다. 조세 부담은 생산자 조세 분담액과 소비자 조세 분담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파란색 음영으로 채색하는 원래 가격 5달러 이상과 새 가격인 약 6.20달러 이하의 영역은 소비자가 내는 세액, 다시 말해 담배세 2달러에서 소비자가 분담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녹색 음영으로 채색한 영역은 담배 생산자의 조세 부담을 나타냅니다. 생산자들은 한 갑당 담배 가격을 인하해야 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을 감수해야 하기에 세금의 일정 부분을 분담합니다. 소비자 부담을 나타내는 파란색 직사각형을 10이라고 하고 생산자 부담을 나타내는 녹색 직사각형은 PB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담배의 소비자 가격 상승폭은 담배의 생산자 가격 하락폭보다 큽니다. 즉 담배세에 대한 소비자의 조세 부담이 생산자의 조세 부담보다 더 큽니다. 달리 말해 여기 파란색 직사각형이 녹색 직사각형보다 커서 생산자의 조세 부담보다 소비자의 조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려는 건 총 후생에 미칠 최종 효과입니다. 말하자면 담배 시장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금 부과 이전의 담배 가격은 5달러에 불과했고 원래 수요량은 담배 3만 갑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이 대략 6.20달러로 상승했으나 담배 수요량 감소는 2만 5천 갑에 불과합니다. 고작 2만 5천 갑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는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므로 과세 이전보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습니다. 내가 자주 색으로 음영 처리하는 영역은 세후 소비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물론 세금 부과 이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훨씬 더 큰 삼각형이었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전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담배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라색 삼각형은 담배에 2달러의 세금이 부과된 이후의 소비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로써 소비자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생산자가 이득을 봤다는 얘긴가요? 사실 담배 생산자들도 담배세 탓에 손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자기 몫의 생산자 가격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이전 생산자들은 한 갑당 5달러를 받았지만 세금 부과 이후에는 한 갑당 4달러를 조금 넘는 액수를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자 잉여 면적은 예전보다 더 작은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4.20달러 이하와 1달러 가격 절편과 공급 곡선 이상의 영역이 됩니다. 여기 노란색 삼각형은 과세 이후 생산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세후 소비자 잉여를 구했습니다. 세후 생산자 잉여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조그만 자투리 면적은 과세 이전에는 사회적 잉여, 즉 총후생에 해당하는 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향유하지 못하는 면적입니다. 제가 여기 검은색 선으로 구분하고 있는 작은 삼각형 영역은 과세로 인해 생긴 후생 손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고 과세에 따른 사장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과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 인상과 생산자 가격 하락을 초래했기 때문에 담배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총후생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비자 조세 부담과 생산자 조세 부담이 소비자와 생산자한테는 후생 손실이 된다고 한다면 해당 세수 영역을 사장 손실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2달러가 실제로 정부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생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로 넘어갈 것이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보건, 교육,
공립학교 또는 인프라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조세 부담과 생산자 조세 부담의 합계는, 즉 제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는 직사각형은 담배세로 확보한 정부의 세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붉은 직사각형은 정부 세수를 나타냅니다. 정부가 담배세로 징수한 세수를 항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 손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흡연자와 담배 생산자 사이에는 총후생의 순손실이 존재하며 그것은 검은색 삼각형 면적입니다. $2의 담배세로 인해 담배 시장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약 3만 갑에서 2만 5천 갑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5에서 $6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0 가격 인상은 $2 세금 전체를 망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일부 세금을 생산자가 수용하는 식으로 생산자 가격을 인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담배 한 갑당 $2의 종량 소비세를 담배 소비자와 담배 생산자가 분담합니다. 담배 공급의 감소는 담배 생산자들의 한계 비용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배 생산자들이 이제 모든 담뱃값마다 $2의 세금을 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담배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담배 소비자는 결국 담배 생산자보다 더 많은 부분의 세금을 분담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담배 가격 인상에 대체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는 $2 세금 전체를 직접 내기보다는 세금의 상당 부분인 $1.20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생산자들은 $2 세금 중 약 80센트밖에 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2 세금 중 $1.2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 큰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의 경우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궁극적으로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더 많이 떠안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